감성인형 감성주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미진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세계 대표 박지성입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에 와 있습니다. 충북 진천의 현장에 와 있는데 대표님 저희가 오늘 왜 왔을까요? 오늘은 중요 공정 때마다 제가 직접 이제 현장들을 다 돌면서 이제 지도 감리를 하고 있어요. 지도 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장의 이제 진행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우수한 품질을 낼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것도 지도를 하게 되고 우리 회사의 시공 방법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어지는가를 감리하러 겸사겸사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도 감리를 할 겸 해서 이제 제가 초대를 한 거고요. 내부에 이제 건축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독자님들께 이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뭐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 떴다,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시킨 거 잘 되니, 약간 오늘도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을 테니까 긴장하려,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 감리 하려고 지금 충북 진천 현장에 왔고요. 목조주택 지을 때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궁금하실 테니까 지금 한번 천천히 하나씩 다시 짚어보도록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게 자재들도 약간의 지붕재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기는 저 핑크색, 저 아이소 핑크, 저도 건축과에서 막 모델 만들 때 엄청 많이 썼던 건데 이게 약간 붙어 있는 게 그냥 면이 쫙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꼭 그 각재 붙여 놓은 것처럼 붙어 있는데 얘는 왜 붙여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이소 핑크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정식 명칭은 XPS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단열 성능을 낼 수 있는 단열재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레인 스크린, 간격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간격재니까 이렇게 간격을 줬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앞뒤로 이제 간격을 줘서 그 사이에 이제 통풍도 되고 결로라든가 여러 가지 습기들이 흘러내리고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약간 숨 쉬는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래 목조주택인데 지금 우리 저 뒤에 보면 약간 좀 회색으로 붙여있는 종이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저거를 이제 베이퍼 베리어라고 하는데 투습 방수지. 투습이라는 것은 습기는 나가고 물은 막아주는 거예요. 가장 생각나는 게 고어텍스. 운동할 때, 골프요. 땀은 나가고, 땀은 나가고 비는 안 들어오고.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에서도 비가 안 들어가지만 네. 내부의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가 품고 있는 습기라든가 아니면 집 안에 밥을 하거나 뭘 하면서 생기는 습기라든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들을 어느 정도 얘가 땀처럼 배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배출하면 어딘가로는 날아가던 거라 말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사람 땀 흘리면 저절로 바깥으로 흘러내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서 막 땀이 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치면 그게 하루면 괜찮은데 한 열흘 이상만 되면 곰팡이 날걸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를 마를 수 있도록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레인 스크린이어서 그래서 저 XPS를 저희 간격재로 사용을 해서 그런 어떤 기능들을 다 살린 거예요. 레인 스크린을 어떤 분들은 안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시고 하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어떤 거예요? 장점은 아까 얘기했고. 단점은 바깥에 쓴 거는 사실은 이게 단열재로 붙여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외단열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네. 단열재에 대한 성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단열로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딱 입지 않고 잠바를 이렇게 열어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렇구나. 땀 날라가라고 이렇게. 저거를 이제 외단열재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마감의 바탕재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패시브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패시브 주택은 저 레인 스크린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요? 패시브 주택에다가는?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예 딱 막아요. 그냥 아이언이 탁 차. 딱 뭐든지 그냥 다 테이프로 다 공기 안 들어가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단열을 최우선시하는 게 이제 패시브 주택이에요. 이제 장점은 말 그대로 그 단열이 잘 되겠죠. 그렇죠. 기밀성이 엄청 높으니까. 솔직히 뭐 우리나라가 뭐 알래스카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현재 아니 우리나라 모스크바보다 춥잖아요. 네, 그렇긴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단열 기준이 네. 알래스카 기준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 예, 예. 알래스카 기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한 게 이제 패시브 주택이고, 패시브 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그걸 하시는 거고, 1년 내내 추우면은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매우 분들은 덥다. 맞아요. 여름에 덥다. 예. 근데 단열이 더울 때도 이제 냉기를 바깥으로 네, 안 해주니까 그렇다고 예, 그렇게 하니까 단점이 이제 그 공기 순환이 집이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열회수 장치라든가 네. 그런 장치를 별도로 다시 또 해줘야 돼요. 반드시.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집 안에 잘 못 들어오거나 집 안에 있는 뭐 습기 같은 게 바깥으로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만들어주고 강제적으로 막아주고, 예. 말 그대로 피부는 이게 우주에 온 것처럼 우주복 다 입고 산소는 산소대로 숨 쉬면 따로 만들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자들 또 화장에다가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밀착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은 밀착력은 높은데 건조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수분 에센스를 섞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면은 약간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이제 수분과 밀착력과 이렇게 한 것처럼 얘는 자체적으로 이제 숨을 쉬면서 자기가 배출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능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깥에 이제 그 바탕재, 그러니까 단열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는. 예, 그래서 그 스타코의 바탕재를 이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현재 아스팔트 싱글, 네. 이중금지 아스팔트 싱글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처마는 지금 이제 그 징크로 이제 전부 다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 이 처마를 징크로 하는 이유가 이제 저기에 이제 그 물때가 타면 집이 되게 후져 보여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기는 이제 보통 옛날에는 그 시멘트 보드, 하얀 시멘트 보드를 하얀색 칠해가지고서 그렇게 마감을 많이 했었는데 때가 타도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 이제 징크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루바들이, 목재 루바들이 들어가서 약간 고풍적인 느낌도 내고, 그 사이에 이제 지붕의 환기도 신경 써서 전부 다 그 컨티뉴어스 벤트로 환기를 다 해놨습니다. 저 지금 지붕 보다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잘 떨어져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런 홈통 같은 거는 따로 없이 이렇게 바로 떨어져 내리게 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나중에 연결을 하나요? 지금 홈통만 연결되지 않고 물바지는 다 설치를 해놨어요. 잘 보시면 예, 저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뒤에도 쭉 되어 있고요. 이 홈통은 물이 모이는 각도에서만 아래 처마에서만 이제 홈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박공 같은 데는 여기서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도 박공인데 박공과 박공이 만나니까 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긴 자연 낙수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최근에 이제 좀 모던한 주택들 뭐 이런 데들 보면 이상하게 집이 깔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 잘 보면은 홈통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벽 속에 배관을 매립해서 위에서 이제 천정해서 그러니까 지붕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중간 정도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정도에 이제 홈통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돼가지고서 요 물바지로 해갖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고, 요만큼 있는 처마들에 대한 비들은 자연 낙수가 뜨는 거예요. 목조주택은 안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하자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조주택은 아예 자연 낙수가 되도록 홈통을 안 다는 게 또 최근 트렌드이기도 해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그 파주에 뭐 그 건축가분들이 많이 지은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가 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뭐 20년 다 돼가는데 보면은 그런 낙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막 그렇게 이끼가 피다시피 한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 빗물 처리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지붕 모이는 곳에 따로 홈통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딱 하필이면 여기에 딱 보여갖고 예, 그걸 짐을 따게. 나머지는 이제 자연 낙수되는 곳은 거의 없고요. 여기 한 곳만 이제 자연 낙수가. 네네, 요 각도 때문에, 지붕 각도 때문에. 근데 없어서 좀 이쁘긴 이뻐요, 확실히 좀. 여기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안 하고 약간 아치를 넣으셨는데, 뭐 이거는 클라이언트 분의 취향이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건축주님들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평면, 그다음에 인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이 어떠냐, 저런 모양이 어떠냐라는 걸 다 제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모델링을 또 이제 3D 모델링을 해갖고 보여드려가면서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러면서 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건축주님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벽이 붙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레인 스크린은 똑같은 두께로 다 해준 상황입니다. 예.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도처럼 되어 있는 것도 한국에는 잘 없는 그런 평면인데 우측에 이렇게 통창 쫙 나 있고 갤러리 같은 느낌.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단층 주택인데 비해서 이것도 건축주님의 의사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주님이 원래는 거실만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거실만 높이면 그 건축비가 더 올라가요. 아, 왜죠? 왜냐하면 경량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구조라고 하거든요. 기둥과 보의 구조가 아닌 이제 월을 트러스를 쭉 싸서 세우는 구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으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돈 더 보태서 전체를 다 올리자. 조금만 더 그러니까 보태서. 뭔가 이 3D로 봤을 때 뭔가 이런 변화를 많이 주게 될수록 목조주택은 조금 더 그런 손이 많이 가게 된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거실만 오픈하는 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1층 오픈, 1.5층 오픈, 2층 오픈. 1층 오픈은 1층에다가 평 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붕 모양대로 슬라브가 천정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1.5층 오픈은 1층에다가 한 반층 정도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지붕 오픈. 2층 오픈은 1층이 쓰고 2층이 쓴 데다가 오픈하는 거. 그럼 2층이 쭉 오픈되죠. 보통 이제 집안에 이제 복층 같은 느낌 나는 곳들, 바로 계단 올라가는데 위층에 이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2층 오픈을 한 거예요. 1층 오픈이 보통 한 5,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5층 오픈을 하게 되면 대략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층 오픈을 하게 되면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이제 1층 오픈이 아니라 1.5층 오픈을 원했던 거예요. 1.5층 오픈을 원했던 건데 근데 여기만 1.5층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그래도 한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층고 옵션이 있으니까 전체 층고를 다 같이 올리면 더 시원하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값이나 이 값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체 층고가 확 터지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진짜 주택만 가질 수 있는, 주택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메리트라면 메리트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모두가 다 똑같이 2,350인가 2,250으로 그냥 딱 잘라져 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택은 이거 여기가 지금 층고가 얼마예요? 여기는 제 층고가 지금 3,000. 예. 와, 3,000. 예, 3,000. 예. 내부 마감에서 외부, 그러니까 천장 마감에서 바닥 마감까지가 3,000. 예. 와, 진짜요? 보통 여러분 주택은 이런 상태에서 했을 때가 한 2,750이고 마감 다 하면은 2,350? 한 그 정도 되거든요? 3,000이에요, 여기에 3,000. 60cm 정도도 높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가지 달린 샹들리에 같은 거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층고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층고가 높다는 것은 이제 실내 면적이, 입방 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단점은 냉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또 창호도. 창호도 또 되게 기밀성 높은 굉장히 좋은 창호를 썼잖아요. 창호, 예, 저희 전부 다 1등급 3등창이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창호는 이제 TT 창이 있고, 이제 TT 창은 이제 틸트도 되고 턴도 되는 게 TT 창이고요. TS는 이제 틸트도 되고 슬라이드도 되고 그런 게 이제 TS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요즘에 단독주택에서 가장 이제 핫한 것이 이제 독일식 창호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맞아요. 현장 가는 곳마다 독일식 창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식 창호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대신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옛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창문들 예, 약간 그런 느낌들. 이중 미세기 창 이런 거. 목조주택에서는 알루미늄 샤시 창호는 안 써요. 예, 결로가 차기 때문에
절대 안 쓰고 미국식 시스템 창호라든가 아니면 독일식 창호 그 두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 되게 뭔가 깔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창호도 저 아까 들어왔을 때부터 보통 여러분 아파트 창호 생각해 보시면은 그 무늬목 랩핑되어 있는 거 이따만하게 이렇게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이따만하게. 근데 얘는 되게 얇은 게 그냥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 요거 돈 많이 들고 요즘 유행하는 무몰딩.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죠. 몰딩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걸 하면서 대충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가려주는 거예요. 눈썹 몰딩을 쓰지 않으려면 이렇게 원피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얘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걸 댔으니까 그 다음에 투피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먼저 안 했으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랑 문서 몰딩으로 가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래서 원피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잼보드를 대고 나서 잼보드나 문틀을 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딱 붙여서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지금도 아마 유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인테리어에 이 무몰딩이 요즘 또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아니 재료 덜 들어갔는데 왜 더 비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겁나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주 그냥 되게 예리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섬세한 작업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석고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석고를 이제 총 2장을 치거든요. 2장을 치기 전에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요. 벽 속에도 그렇고 천정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다 가등급 단열재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원피를 치는데 이 원피라는 것은 첫 번째 장이 이제 원피고 이 원피는 반드시 본드 시공을 하거나 피스 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이 타카 같은 거 다 녹아버려요. 녹아서 다 떨어져 버려요. 예, 그냥 다 후두둑 떨어지면 말 그대로 집 금방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석고가 이 2장이 겹쳐져서 이제 화염을 한참 동안 30분 이상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대피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고를 치는 거고요. 불연성으로. 그래서 원피에는 반드시 본드로 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덜렁거리는 게 없어요. 이 타카 박은 자리에 쳐보면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면은 얘가 덜렁덜렁 거려서 이 타카가 점점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치고서 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안 돼 있는 데들은 여기 왜 본드가 잘 안 붙었다? 뭐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2P를 칠 때는 경계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경계가 다 겹쳐져서 들어가게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장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세워 쳐도 되고 아무튼 얘네들이 겹쳐지지 않아야 엮여져야 그쵸.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가 같이 울렁울렁 되겠죠. 그다음에 요 위에 이제 우회를 보면 네, 여기 단열재가 보이네요. 예, 단열재가 지금 뭐라고 써 있죠? R37K. 네. 예, R37K는 단열값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이제 R37이면 가등급 단열재예요. 가등급 단열재. 자, 여기서 지금 나등급이면 뭐라고 써 있나요? 나등급은요, 숫자가 좀 낮아요. 천정용으로 쓰는 거 나등급은 R32. 다등급은 R30. 예. 그래서 숫자가 좀 낮은 게 저항값이 커져요. 저항이 클수록 전달이 안 되는 그렇죠. 전기와 열과 갑자기 물리시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R23. 그리고 나등급이 R21. 다등급은 R19. 아, 지붕재보다 벽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단열 기준이 이제 천정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예. 직사광선, 여름에 직사광선도 받고 추위나 이런 것들도 위에가 이제 더 저기 하기 때문에 벽은 그래도 좀 스쳐 지나가는 거 같다 보니까 약간 각도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내부에 있는 열이 위로 다 뺏기잖아요.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위에서 차단을 해줘야 열을 차단해줘야 이제 내부에서 따뜻한 공기가 돌 테니까. 그래서 천정이
더 이제 더 두껍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좀 돈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줄여서 이제 평범하게 가셨는데 이렇게 지금 TS 창이 많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틸트 앤 슬라이드. TS 창.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복도식으로 돼서 복도에서 이제 그 밖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개방감을 주고 한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이상하게 나는. 예. 이상하게 이국적인 여기서 이제 그 아치도 보이고 약간 복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아직 이제 원피만 쳐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투피를 이제 치게 되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말을 했다시피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기를 이거 먼저 대고 얘를 바싹 치면 좋을 텐데 왜 얘는 다 이렇게 벌어져서 처음에 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원피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뭐랄까 이런 얘네들 자재들은 잘못하면 기스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기스가 잘 나는 것들은 사실은 원래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하지 않고 중간에 넣는 거거든요, 이것도.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속옷 치다가 건들고 툭툭툭 하면 얘가 금방 까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뒷공정으로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는 어차피 원래 우리가 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다 우리가 또 나중에 이 폼을 쏴서 이제 이 단열이 좀 되도록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밀성을 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벌어진 게 오히려 나아요. 예. 그래서 폼을 잘라낸 것들이 이런 조각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나중에 폼 쏘고 잘라내는 것들에 대한 흔적들,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안에다 폼 쏘고 그다음에 투피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습식 공사 하면은 여기 이제 시멘트 사춤이라고 하잖아요. 사춤하고 또 폼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딩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 더 건식으로 할 때는 좀 더 이제 손이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건식 공법이 좀 편리한 것도 있고 조금 손이 더 많이 가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도 건식 공법이 더 낫다. 왜냐면 여러 가지로 좀 공정이 좀 빠르거든요. 맞아요. 진짜 습식 공법 하면은 그게 건조되고 이런 것도 막 기다리고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일단 물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공사 현장이 관리가 되게 어렵고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나중에 이제 파우더룸 겸 이제 그 드레스룸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고 이쪽은 이제 작은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네요. 작은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 진짜 작은 화장실이에요. 외부에 이제 젠다이들을 이렇게 다이들을 만들잖아요. 다이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 바켓타가 바로 외벽이잖아요. 저는 외벽에는 웬만하면은 젠다이를 설치를 저희 권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열재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 수도꼭지가 그 바깥에 같이 있으면 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래서 단열재가 온전하게 들어가고 그 앞에 수도꼭지가 올라오면 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바깥쪽 외벽에다가 이 수도가 설치되는 이 설계상 구조에서는 젠다이를 웬만하면 무조건 그 권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사이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원피가 합판이 들어갔어, 합판. 예, 합판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 수건거리도 걸어야 되고 뭐 거울장도 걸어야 되고 다 여기는 뭐 휴지거리도 걸어야 되고 다 벽에 걸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목조주택은 칼블럭을 쓰지 않아요. 그냥 피스로 박으면은 꽉 박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스로만 다 박으면 다 되는 것들인데 얘네들 칼블럭을 쓰긴 쓰는데 왜 쓰냐면은 타일하고 피스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쇠하고 만나면 타일에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일하고 그 사이의 간격만 아주 짧게 그 칼블럭을 쓰고 나머지는 피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뭐 이 피스를 잡아주려고 칼블럭을 쓰진 않는다. 그
이케아의 그 이케아가 가구들 보면은 벽에다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공하려고 와주시고 보면은 석고벽에다가는 설치 못하니까 콘크리트 벽에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리젝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여기는 전부 다 그 피스를 받고 뭐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뭐 치렁치렁하게 네네네. 뭐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요? 요거 지금 아까 전에 네. 그 베이퍼 베리어라고 한 네. 월 프로텍트. 아, 얘가 걔인가요? 걔를 여기다 한 번 더 쓴 거예요. 아. 이 안에다가. 그래서 그 나무 그 합판을 붙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돌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컴플라이. 시멘트 보드를 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을 얘가 빨아먹더라도 합판까지 물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쪽 바깥에서 쓸 자재를 넉넉하게 시켜서 안에 있는 화장실들을 다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무래도 물을 쓰는 공간이 이제 그 콘크리트 공사할 때도 항상 방수, 진짜 특히 화장실 방수, 욕실 방수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그래서 목조는 어떻게 하는가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월 프로텍트를 목조에서 방수를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콘크리트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이제 목조 주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충해에 약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쉽고 이 부패라는 것은 습기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래서 방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목조 주택에서 방수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목조 주택의 방수에 대한 시스템을 안다면 콘크리트 주택 가서는 정말 하자없게 할 수가 있겠죠. 액방에다가 아스팔트 방수까지만 하면 솔직히 어느 정도 되는데 제대로 안 해서 문제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안 해도 콘크리트 주택은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속 안에서 먹었다가 또 말랐다가 먹었다가 말랐다가 하기 때문에 정말 집 허물어질 때쯤 돼야 천정에 이제 그 도배가 좀 약간 좀 얼룩이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지 목조 주택은 바로예요, 바로. 집에 있는 냄새부터가 달라져요. 이거 무슨 냄새지? 나무 썩는 냄새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 다합판을 쳐놨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공간을 좀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여기는 이제 딱 봐도 뭔가 박으려고 이제 이걸 해놨겠죠. 여기 이제 선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말 그대로 많이 박아서 이쪽에다 뭐 술이든 아니면 뭐 트로피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요 복도 끝에다가 딱 함으로써 손님들이 들어올 때 한번 쓱 보고 뭐야 하고 들어오게끔. 뭔가 갤러리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이쪽 벽에다가 그림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또 마이너스 몰딩을 돌리는데 액자거리. 네, 갤러리 가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그림을 내려놓으셔도 되고 그럼 바깥에서 볼 때도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미적, 섬세한 부분에 미적 감각을 많이 담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모양들은 뭐 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건 이제 우물천정으로 간접등이 들어갈 거예요. 은은한 분위기를 내는 데는 최고 좋은 이제 간접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집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공정은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뼈가 생기고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다 붙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완벽하게 이제 골조가 끝나고 이제 완벽하게 안에가 이제 웬만큼 다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도배도 하고 타일도 하고 외부 마감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가구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가구 같은 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반지, 목걸이, 시계, 액세서리들이에요. 그런 액세서리들이 또 다 해야 집이 또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볼품이 솔직히 없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맞아요. 지금 요 시공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 현장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오늘 또 갈 데가 있으니까요. 비슷한 건조에 있는 홍성으로 빨리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가시죠. 가시죠.